저는 네이버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IPO 할 시점이 실적의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 본주를 사야 될 이유는 광고랑 커머스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랑 NFT는 좀 완전히 별개로 보시는 게 맞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현대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이시죠. 김현용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점점 얼굴이 좋아져요. 아, 네, 살쪄서 그렇습니다. 요새 활동하기, 이 코로나 이후에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그렇죠. 활동을 많이 못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분위기여서 운동을 이제 최근에 좀 다시 시작했어요. 예. 이런 게 바로 리오프닝 산업. 수혜주 이런 거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우리 지금, 패턴이 바뀌는 거? 예, 그러니까 OTT가 이제 저물고 사실 이제 상영관이나 이런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여행주나 뭐 카지노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각광받는 추세죠. 예. 진짜 OTT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넷플릭스 지금 과다 낙폭인가요? 아니면 저 자기 밸류를 찾은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뭐 600불대 갔을 때가 조금은 오버슈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제가 사실 이제 뭐 넷플릭스, 디즈니 비교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많은데 디즈니 같은 펀더멘털이 좀 더 장기전 속에는 적합한 모델이고 넷플릭스는 이제 오버슈팅이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인데 지금 주가 자체는 그래도 조금은 언더슈팅이 아닐까. 지금 200불이거든요. 200불이죠. 200불도 깨졌었다가 20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TV 채널을 실시간은커녕 아예 이제 채널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 3개 정도의 OTT를 이제 정기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큰 흐름에서는 이게 OTT 좀 더 자유로운 편성과 자유로운 콘텐츠 주제 그리고 또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OTT 쪽으로의 쏠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급격히 쏠렸다가 나타나는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700불 정도 하던 것이 200불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싼 거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죠. 워낙 거품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700불 분명 비쌌던 게 맞고요. 예, 지금 이제 200불 전후에서는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넷플릭스가 시장을 어디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입자 증가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상보다는 낮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정체지만 유럽 쪽의 가입자 증가분이 아태 지역을 상회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 어떤 그런 로컬 컨텐츠 수급들을 통해서 사실 이쪽이 인구도 유럽보다는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결국 그 넷플릭스 입장에서의 고민은 이 부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얼마나 현지화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주가의 방향성도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요즘 뭐 기관들에서 콘텐츠리 중앙이니 뭐 이런 네네. 미디어주들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던데 네네. 주가 흐름도 좀 괜찮고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주요 그 매수자라고 해야 되나? 그쵸. 네, 매수자였던 이 넷플릭스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이 아랫단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건가? 왜냐면 투자라든가 이런 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해고도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일단은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매수세가 붙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낙폭 과대 이후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던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또 콘텐츠리 중앙은 또 메가박스 상영관 살아나는 거 플러스 드라마의 낙폭과대가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8만 원 깨진 상태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결국은 이제 물량 전체 이제 드라마 제작 편성 물량은 올해 역대 최대로 많거든요. 작년 대비로 한 30% 늘어난 34편까지 공급을 예상하고 있고 CJ E&M 쪽만 하던 사업자가 이제 국내 지상파, 국내 종편 그리고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애플 TV 플러스 향으로도
미국 드라마죠. 미국 네. 드라마도 이제 제작을 하는 공동 제작의 형태로 제작을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 제작사들이 처음 상장되었을 때 투자자분들이 가졌었던 그 높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좀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이 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네. 가지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그와 네. 관련된 주가의 흐름도 완전히 그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게 정말 코로나가 우리 세상을 참 많이 바꾸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네. 예. 자, 코로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네이버, 카카오 네. 역시 리오프닝이 되는지 어떤 이유로인지 하여튼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카카오 같은 네, 경우는 맞습니다. 고점 대비. 네, 맞습니다. 네이버도 많이 빠졌고 네이버도 많이 빠졌죠. 42만 원에서 지금 뭐 7만 원. 28만 원, 7만 원 뭐 이러고 있으니까요.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 하락의 이유를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10월 달에 이제 금융 규제 우려. 그때부터 이제 낙폭이 나오기 시작했고 작년 말 올해 초에 계속 추가 낙폭이 나왔던 부분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멀티플의 하락 그리고 또 글로벌 피어인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의 주가도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네이버 카카오의 적정 PER도 계속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고요. 뭐 좀 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역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그 밸류를 찾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바뀐 이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아니면 좀 과대 낙폭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택트에서 리오프닝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실 언택트 때 2020년도에 같이 주가가 올랐었던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본다면 사실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인터넷 업종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했었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언택트든 컨택트든 좋은 이유가 일단은 이제 온라인화, 디지털화 되는 부분은 우리 그 코로나 오기 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이 예측하지 못했었던 코로나라는 변수가 그 디지털화의 속도를 사실은 이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속도를 좀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다소 이제 둔화될 수는 있겠으나 광고, 금융, 그다음에 쇼핑, 컨텐츠 이 크게 봤을 때 이 정도 사업군에서 이 기존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흐름은 여전히 진행형이죠. 예. 거기에 가장 최대 수혜주가 누구일까?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네. 사실 예전에 우리 김 의원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네. 네이버 쪽에 오히려 좀 비중을 좀 크게 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생각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조도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런 시각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늘었고요. 또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상대 어떤 선호도에서 네이버 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실적 한번 보죠. 네. 네이버 1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네. 2분기도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네이버 1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에 그치면서 매출은 20% 후반, 이익 기준으로도 10% 중후반 정도를 봤었던 그 2021년도의 성장 기조에 비해서는 현저히 속도가 더뎌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6.4%로 수익성이 좀 상당 부분 좀 드랍이 있었죠. 근데 2분기부터 본다면은 이제 1분기보다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1분기보다 좋아지지만 실적으로 인해서 그래도 역시 네이버네 카카오네 와우 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아쉽지만 2분기 3분기 뭐 쭉 안 나온다. 예, 성수기인 4분기 때는 매출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어닝 측면에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2분기 3분기 실적 자체는 1분기보단 좋지만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할 만큼의 유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1분기보다 좋아지는 이유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마진 매출 성장률은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게 한 25% 내외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수익성이 좀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커머스랑 컨텐츠 때문입니다. 캐시카우인 광고는 이제 40% 초반 영업이익률에서 쭉 유지가 되는 반면 커머스가 이제 쇼핑 라이브나 브랜드 스토어 같은 이제 수수료 수취율이 더 높은 서비스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재 이제 5% 내외의 수익성을 보이는 커머스 사업 부문이 뭐 제가 추정키로는 한 6에서 8% 범위까지도 2분기부터 하반기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가능하고요. 콘텐츠 쪽은 이제 전체로 보면은 적자입니다. 그것도 뭐 거의 뭐 2천억 이상의, 그러니까 뭐 1000단위 이상의 그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부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법인은 이미 2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고 해외가 문제인데 해외 쪽에서는 웹툰 자체로 단기간에 턴어라운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부분을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그러니까 하나의 IP를 가지고 웹툰은 당연히 하고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이제 출판물의 형태로도 가공하고 애니메이션의 형태로도 또 가공하고 드라마, 영화 당연히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개수도 늘리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과 같은 이제 주류 시장으로 IP 가공 형태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로열티 수익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컨텐츠 적자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네이버와 관련해서 가장 큰 성장 모멘텀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네네. 뭐 이게 누적 사용자 1천만 명 돌파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뭐 거의 조만간 이제 1000만 명이 돌파되는 상황이고 쇼핑 서비스들 중에서 이런 어떤 이제 구독 서비스류 국내에서 태동한 이제 구독 사업들 중에서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독자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0만을 달성한 게 거의 없죠. 예, 구독 비즈니스 모델에서요. 그런 점에서 그만큼 저변, 그러니까 인구의 한 20%, 한국 인구의 20%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유료로 사용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이 자체는 아직 월 4,900원 수준이어서 금액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분기 매출 뭐 최근 분기 기준으로 한 200억대 초중반인데 이게 이제 파급력 측면에서 본다면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통해서 유료 가입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액티비티가 웹툰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웹툰 쿠키. 또는 이제 네이버 시리즈 온이라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뭐 영화를 중심으로 콘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서 유료 콘텐츠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주고요. 그리고 또 쇼핑 쪽에서의 기본적인 5% 포인트 가량의 추가 할인, 추가 적립이죠.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그래서 네이버의 서비스들로 다 올가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도 5%를 더 적립해주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고 그 5% 어디 적립해주느냐? 네이버 페이에 적립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핀테크 사업부 쪽에 매출이나 실적으로 연동이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요. 웹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컨텐츠, 네이버가 제공하는 컨텐츠 쪽도 사실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쇼핑하려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보통 이제 자기가 사고 싶은 항목들 검색하겠죠. 그래서 크게 4개 사업부잖아요. 네이버가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제외한 클라우드까지 5개 사업부인데 클라우드 뺀 나머지 4개는 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매출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네. 그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타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이버 지금 1분기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 네. 살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네이버는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밸류 조금 더 싼 가격이 아니면 지금의 밸류 그냥 사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장기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2-3달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의 시작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PER 30
30배 정도를 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 그 30배의 수준이 28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28만 원을 잠깐 깨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28만 원 정도를 하회하는 시점부터는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많이 빠졌고 이제는 조금 싸지는 구간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 투자 우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익의 안정성이에요. 예, 그래서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즉 이제 광고 시장 어떻게 보면 독점 사업자잖아요. 과점 사업자긴 하지만 점유율이 한 40에서 50% 정도의 무소불위의 1위 사업자로부터 나오는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이익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이버는 하방 리스크 측면에서 본다면 28만 원에서 뭐 크게 하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석 달 전부터 쭉 말씀드려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하회 안 했죠. 예, 그러면은 상방으로 볼 만한 이벤트들도 분명 하반기에는 지금 당장 6월부터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 어떤 것들이 있죠? 컨텐츠 사업 쪽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타임라인 상으로 본다면은 카카오가 이제 6월 뭐 어제 8일 날 브로커 개봉을 했고요. 공동 제작의 형태로, 그러니까 제작사죠. 그리고 또 6월 24일 날 그 종이의 집 한국판 리메이크 공동 경제구역이 또 나오게 되고요. 네이버도 이제 9월 정도면은 이제 글로벌 흥행한 5종의 웹툰 IP를 미국 시장에서 이제 출판물 형태로 내고, 또 연내에 네이버 웹툰 로어 올림푸스라고 글로벌 작가가 쓴 그 작품인데 국내 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독자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매주 나올 때마다 보는 사람이 400만 명 정도 있는 이제 나름 메가히트 웹툰인데, 그거 애니메이션화해서 나오는 작업들도 지금 타임라인은 한 연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로부터 나온 그 IP, 스토리 IP들이 2차 유통, 가공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구나. 예, 이 부분이 좀 확인되는 시점부터 사실 주가는 좀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카카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토막이다 하지만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카카오페이니 카카오 게임즈니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뭐 그쵸. 거의 한 20조 가까운 네네. 그 어떤 시총을 유지했을 때 네. 그때나 네. 지금 상장한 기업들의 시총을 카카오와 다 합친 금액이나 네.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싸다. 빠진 게 아니다. 빠진 하락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통합 시총이 같기 때문에요.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앞단에서 그 페이나 뱅크가 처음 상장했을 때 그때 시가총액이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금융자회사들이 상장할 때 어떻게 보면 거품 70조. 들이 빠지면서, 예, 그쵸. 그거 다 더하면 이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거품들이 이제 좀 빠지면서 사실은 이제 온 것이고, 저는 뭐, 금융자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정도, 제가 뭐 뱅크는 제 담당이 아니지만 페이는 제가 이제 보는데, 지금 주가도 사실, 비싸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블록딜 뭐죠? 2대 주주가 예, 알리페이의 블록들이 나왔고, 지금 15% 사실. 어제 폭락했었는데. 맞습니다. 할인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사실 알리페이의 투자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뭐 9만 원,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뭐 10,000원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래요? 지금도 한 9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공모가 설정이 9만 원에 됐었잖아요. 그때도 사실 저는 놀랐어요. 예. 제 담당이긴 하지만 제가 커버리지는 안 합니다. 예. 뭐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김인영 연구위원은 예. 이건 계산이 안 된다. 목표가가 안 비싸다. 나옵니다. 예. 처음부터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이제 2배로 시작할 때도 저는 이해가 안 됐고, 24만 원 찍고, 예, 지금 결국은 공모가에 왔어요. 공모가 하회하고 있죠, 오히려. 근데 공모가 자체가 비쌌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도 싸지 않다. 생각해 보시면은 카카오페이 처음 상장했을 때의 그 결제액 성장률.
지금 성장률 계속 떨어졌죠. 그렇죠. 세계 분기 내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IPO 팀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IPO 할 때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신부를 최대한 그죠, 가장 드레스도 제일 비싼 거, 컨디션 좋을 때. 남자도 마찬가지고 턱시도 제일 비싼 거, 그 살도 좀 빠졌을 때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IPO 할 시점이 실적의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결과적으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대항마들, 그러니까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그렇다면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뭐 그 정도로 비싸진 않지만 그러니까 네. 70조 그냥 시총이 뭐 깎인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일단은 지금 한 35조 하나요? 예, 뭐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PER도 한 48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는 확실히 높은데,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높았었던 그 근거가 고성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가 고성장이 아니라 네이버랑 비슷해졌거든요. 2분기 매출 성장률은 뭐 카카오가 네이버가 26%라면 카카오가 한 32, 3%. 한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익 성장률은 아마 2분기는 네이버가 더 좋을 거예요. 네, 1분기도 네이버가 더 좋았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카카오 8만 원 반토막 났으니까 싸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모빌리티랑 엔터테인먼트랑 피코마 여기까지 다 IPO 한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 IPO를 하게 되면은 카카오 본주를 사야 될 이유는 광고랑 커머스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광고는 2위 사업자이고요. 커머스는 5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 지금 실제로 작년도 역기저 때문에 2022년도 시장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4월까지 1분기 당연히 그랬고 4월에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22% 성장했던 전체 시장이 1분기 14%, 지금 4월은 거의 2, 3%로 확 떨어졌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선물하기도 사실은 카카오가 점유율 90%예요. 혼자서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경쟁사가 유입이 되면서 이 전체 파이는 급격히 커지고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은 안정적으로 50%를 넘기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선물하기가 속해 있는 이 쿠폰 서비스 시장도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월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광고랑 선물하기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은 카카오에 대해서 높았던 밸류가 정당화될까? 네, 그리고 다 상장을 하게 되면 주 SK, 주 LG와 카카오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예. 좀 카카오는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저는 뭐 주가의 이제 비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카카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모빌리티 상장 이슈 또는 이제 6월달에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IP들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튀면 줄여서 네이버로 가자. 예, 그렇게 사실 지금 보시면은 게임 산업도 차별합니다. 크래프톤 NC는 오르지만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뭐 웹 그 밑으로는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차별화 양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유니버스가 공개됐죠? 네. 그 카카오 메타버스. 네, 맞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네. 예, 우리가 전에 네이버 이름이 뭐죠? 제페토입니다. 제페토. 네. 제페토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었는데 긍정적으로 봐줬었는데 지금 메타버스도 완전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미국서부터. 일단은 이제 주가상으로는 그러한데, 매출이나 어떤 산업으로서의 확산세,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초기 어떤 보급되는 산업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가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극도의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가는 이제 다시 급락 이후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그 조단위 매출 상황에서도 작년도에 100%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제페토도 매출이 3배 늘었고요. 지금 1분기 들어와서도 로블록스의 DAU, 그러니까
평균 활성 이용자 수는 5,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분기 대비로도 한 10% 이상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랑 NFT는 좀 완전히 별개로 보시는 게 맞다. 예. 메타버스는 저는 분명히 실제 하는 산업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NFT가 실제하지 않고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 거래 대금 같은 것들이 연초에 1, 5월, 연초도 아니죠. 벌써 뭐 한 5개월치 누적으로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그런 한바탕 우 갔다가 또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그 메타버스 쪽은 방향성이 일관적이잖아요. 계속 성장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공개된 카카오 유니버스 이게 좀 카카오의 주가를 부양할 만한 어떤 비밀 병기가 되진 않을까요? 아, 저는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론칭이 됐을 때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현 시점에서 이제 그 CEO가 코멘트한 정도로만 봤을 때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라, 일단 좀 와닿지가 않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 채팅하고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면은 뭔가 캐릭터가 떠오르고 아바타가 떠오르는데. 아바타를 기반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실 세계와 거의 동일한 류의 액티비티들을 모두 할 수 있어야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건데, 텍스트 기반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가 이 메타버스라는 이 네이밍을 뭐 사실 근무제도 메타버스 근무제라고 그렇죠. 메타버스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원격 근무인데. 그 얘기했던 근무제의 내용은 메타버스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이제 쫓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카카오가 지금 성장률에서 계속 1등이었잖아요. 근데 성장은 조금 정체되는 것들이 보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고성장 메타버스 이런 쪽은 경쟁사인 네이버가 벌써 조금 많이 치고 나간 느낌이 드니까 좀 초조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번에 저 CEO가 바뀌면서 예. 급여도 받지 않고 주가가 얼마 다시 네. 원상 회복될 때까지 15만 원이죠? 예. 저 15만 원 될 때까지 내가 네. 받지 않겠다. 네네. 그 이후로 네. 회사의 어떤 그 우리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네. 변화로 인한 어떤 그 전망이 좋아지거나 이런 건 현재 없나요? 가시적으로. 네,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다. 예, 말로만 립 서비스고. 립 서비스까지는 아니겠죠. 분명 이제 CEO라는 중책을 맡고 왔고,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정보, 애널리스트인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랑 CEO로 있는 그 남궁현 CEO의 정보는 당연히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아까 뭐 얘기가 나왔었던 그런 유니버스,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텍스트 기반의 뭐 메타버스 이렇게만 저희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뭔가 개발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카카오가 광고 시장에서 톡비즈 톡비즈보드라는 제품을 내면서 상품을 내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원래는 네이버 유튜브에 의해서 3위 사업자였는데 쫙 매출이 올라와 버린 상황이었고, 뭐 그런 이제 히트 상품을 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쪽도 뭐 블록체인 쪽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매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쪽하고 이걸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의 고민은 성공한 플랫폼이 카카오톡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네이버는 네이버 앱이 성공을 사실은 뭐 못했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 외에 이제 제페토나 스노우나 또, 그러니까 뭐 멀티플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플랫폼을 하는 전략으로 해서 네이버 웹툰 플랫폼이나 또 브이라이브는 이제 하다가 좀 더 시너지를 위해서 위버스랑 합쳐버렸고요. 그런 식으로 다수 플랫폼 전략을 통해서 이 트래픽이나 유저 기반 자체가 글로벌 사이즈로 올라가 버렸는데, 카카오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좀 개발하는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로 뭔가 반등이 있을 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자. 네. 오히려 네이버를 좀 갈아타자 이런 네. 의견이시고 네. 네이버는 그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은 이제 50만 원 유지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그 적정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지금 27만 원인데 그쵸. 27만 3,500원. 그러니까 구글과 메타의 멀티플이 낮아진 부분을 좀 반영하면 뭐 목표 주가 한 45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42, 3만 원. 어렵고 네이버는 가능하다. 예, 카카오는 17만 원 고점인데 이게 엔터, 모빌리티, 피코마 한 번에 상장하면은 한 11, 2만 원? 예,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예, 반등 목표치도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면은 시총 사이즈도 금융자회사보다는 한 70% 수준으로 작고, 그 다음에 그런 자회사 상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금융자회사 상장할 당시하고 지금은 또 천차만별로 달라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반등의 목표치도 저는 뭐 12만 원을 크게 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로블록스하고 그 유니티 소프트웨어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주가가 거의 한 60-70% 이상 폭락해 있는 상황인데. 더 빠졌었죠. 140불에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불에서 20불까지 빠졌었어요. 야, 그럼 공모가가 그때 얼마? 60불? 70불? 예, 45불입니다. 아, 45불? 물론 시초가가 60불 정도였고 공모가는 45불이고 지금 주가가 한 33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모가에는 다소 아직은 좀 못 미치고 바닥에서는 이제 한 5, 60% 반등은 나왔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참 이 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주가적으로. 주가적으로 부침이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이제 고성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00%씩 성장하다가 막 70%만 성장해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실 투자자 분들의 또 그 어떤 기조가 급격히 변하죠. 또 매크로 환경 또 바뀌니까요. 네, 그런 예전에 부분이 좀 있어서. 싸면은 한번 과감하게 나는 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살만한 때라고 보세요? 아유, 그럼요. 지금 20불 때부터 30불, 뭐 40불, 50불, 예. 모아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블록스하고 유니티하고 네. 어떤 것이 더 낫느냐 또 논쟁이 많거든요. 그쵸. 유니티가 더 핵심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게임 엔진 때문에. 맞습니다. 엔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사 등장 또는 경쟁사로의 점유율 이탈 때문에 좀 애매해진 포지셔닝이 애매해질 위험은 유니티는 좀 적죠. 로블록스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B2C 플랫폼이다 보니까 경쟁 플랫폼이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반반 사셔라. 예. 어차피 주가가 똑같이 가요. 예, 주가가 다르게 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둘 다 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게 고민이 되시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현대차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신 김현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